먼저 이제 등차수의 일반항. 등차수의 일반항은 뭐예요?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는. 등차수의 일반항이라고 한다면은 항상 요런 꼴이었다. dn 플러스 알파.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일반항이 3n-1 이렇게 나왔어. 그럼 딱 보자마자 문제에서 등차수열 an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아 쟤는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겠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는 형태다. 그래서 얘를 딱 보자마자 아 얘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이군요.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Sn, 등차수열의 Sn. 등차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꼴이 요런 꼴이야. 2분의 d의 n제곱 더하기 뭐 알파 n. 여기 들어가는 알파라고 하는 숫자는 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 얘야 얘.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자, 그러면 여기서 상수항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SN이 나왔는데 뒤에 뭐 3 이렇게 상수항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루는 그런 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항만 따로 가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제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어렵단 말이야. 이게 어렵다고 이게 그냥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 응? 요거를 딱 알고 있으면 아,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애는 이차함수로 좀 해석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2차함수로 해석을 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조건이 뭐가 있냐? 첫째 항이 양수래. 아, 첫째 항이 양수래. 첫째 항이 양수고 등차 수열 AN이래. 등차 수열. 아, 첫째 항이 양수고 등차 수열 AN이래. 아, 그러면 이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 얘는 2차식이다 이거야,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SN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2분의 d n제곱 플러스 뭐 알파 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얘를 이제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인수분해가 되죠. 뭐 n 곱하기 2분의 dn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등차수열의 합을 2차 함수의 그래프로 이제 표현을 하면 반드시 원점을 지나요. n이 0일 때 무조건 0이 되죠. 0,0을 지나게 돼 있다고. 그럼 0,0을 지나면서 첫째 항이 양수가 돼야 돼. 이 SN에서 첫째 항은 S1과 같죠. S1이 이제 A1과 같다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양수다 이 말은 S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양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그래프 중에서 이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원점을 지나고 첫 번째 n에다 1 넣었을 때 양수가 되는 형태의 그래프는 이런 모양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되거나 자, 이렇게 되면 원점 지나잖아. 원점 지나면서 1일 때 무조건 양수죠.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겠죠. 파란색으로 그려지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파란색처럼 그려졌다.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만족하는 SN을 구했을 때 이 SN을 2차 함수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 파란색처럼 그려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은 요 아래에 있는 조건 있죠? 요 조건을 만족할 수 있냐 없냐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해보면 되겠지. S3하고 S6의 크기가 같아져야 되는데 근데 S3이 여기면 S6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같아질 수 있어 없어? 같아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 요런 모양이 아니구나. 요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봐봐. 이게 이 4점짜리 문제잖아.
예,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약술논술 시험 보러 갔을 때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끽 해봐야 한 두 문제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과를 좀 이제 좀 뭐랄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잘 쓰지 않는 과를 썼다. 그러면은 사실 이 정도 문제를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좀 이제 뭐 공대 쪽이나 좀 이제 좀 인기 있는 과를 쓰겠다 한다면 사실 거의 다 맞춰야지 이제 거의 붙거든. 그러면은 딱 상한선이 한 요 정도 난이도야. 여러분들이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한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와, 야수령 논술에서 문제 틀리기 힘들거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난이도가 좀 어려운 난이도고 요 정도 난이도를 내가 스스로 풀 수 있으면 야수령 논술 어느 학교에 있는 시험 문제를 풀더라도 다 어떻게든 풀 수 있는 실력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특히 이 수열에서 이렇게 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수열은 여러분들 3점짜리로 나와도 애들이 많이 힘들어하거든. 수열 같은 경우는. 근데 그걸 좀 어렵게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 어렵겠죠.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와, 씨, 가천대 졸라 어렵네.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가천대 유형처럼 문제를 만든 것 뿐이야. 지금 변형을 한 것 뿐이지. 가천대에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수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5%도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말라.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려운 문제까지 좀 다뤄봐야지. 가서 뭐 학원에서 뭐 쉬운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숙제로 내준 문제들 중에 보면은 3점 유형이 있고 4점 유형이 이렇게 두 개씩 나눠져 있어. 그래서 숙제로 풀 때는 3점 유형 위주로 계속 풀어요. 그 다음에 4점 유형은 시간 나면 풀고 모르겠으면 이렇게 들고 와서 질문하면 돼. 어차피 다 잘 못 풀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럼 우리가 같이 풀면 좋거든. 같이 풀면서 이제 개념 설명도 하고 그럼 또 복습도 하고 하면 좋으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기억해야 될 게 이제 좀 있으면 한 달 있으면 9월 모평이거든요. 9월 모평 잘 봐야 돼요. 알겠죠? 난 약술용 논술 칠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때. 수시도 여러분들 써야 되고 정시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 이 에세이는 요런 모양이겠구나. 요런 모양이 되면은 보세요. 세 번째 항이 여기면은 여섯 번째 항이 여기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세 번째 항일 때 값하고 여섯 번째 항 값의 y값이 서로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S11의 절대값에다가 3을 뺀 게 그게 이제 또 같아져야 되는 S11은 요쯤 있겠죠,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뭐 3이야. 얘가 3이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이면은 절대값 씌우면 6 되고 거기다 3 빼면은 3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요런 모양이면은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구나.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공차가 음수인 것도 알 수 있죠. 등차 수열의 그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n 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그 공차의 반의 부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로 그래프가 됐겠지. 그래서 이런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알게 된 게 공차가 음수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면 돼요. 방정식을. 봐봐. 이런 모양이 돼야 돼. 그러니까 S3은 양수여야 되고 S6도 양수여야 돼. 그리고 S11은 음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SN 공식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n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걸 이제 서술형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걸 서술형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서술형에다 쓸 때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게 또.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를 써줘야 되거든. 이유를. 왜 S3이 양수이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뭐냐면 S3하고 S6이 양수가 되어야 되고
S11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야. 요게 제일 큰 키포인트란 말이죠. 그래서 S3은 양수이고 S6도 양수이고 S11은 음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뭘 가지고 들어야 되냐면 첫째 항이 양수인 걸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1번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두 번째,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음수일 때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언급을 해주는 거야. 처음에.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양수이면 S3과 S6의 크기는 같아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그래프로 분석을 했잖아,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등차 수열의 SN이라고 하는 게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뭘 가지고 표현을 했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야. 첫 번째,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당연히 우리는 눈으로 봤다고. 세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이 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을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야 등차 수열 합이 2차 함수인데 임마 당연히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심사하시는 분이 모른단 말이야. 그분들은 이렇게 안 배웠단 말이야. 이거를 등차 수열을.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고 2차 함수로 해석하자 이 얘기는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야 이거는. 응?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써버리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라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양수이면 S3과 S6은 같아질 수 없다. 이렇게.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양수이면 S3의 크기와 S6의 크기는 같을 수 없다. 그러므로 첫째 항은 양수이고 공차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한 게 사실은 이거였단 말이야, 지금.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양수일 때 해본 거야, 사실은. 계산을 해본 거지. 근데 우린 그걸 그래프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그래프를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해서 얘는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도 음수인 거구나를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기 시작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이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알겠죠? 약수련 논술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항상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풀면서 이게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읽고 나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풀리겠구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서술형을 써야 된다고.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한 번에 깔끔하게 쓸 수 있어요. 썼다가 틀렸네 지우고 썼다가 틀렸네 지우고 이러면은 시간이 2배 걸려 2배. 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읽고 선생님 어떻게 했는지 잘 봐봐. 첫째 항이 양수, 이런 조건이 있네. 조건을 찾아 항상 조건. 요런 조건이 있네. 조건을 찾는다고. 그 조건을 찾아가지고 그 조건을 분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 조건을 분석을 해보니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지만, 위로 볼록 이렇게만 돼야지만 이걸 만족하겠구나. 이걸 만족하면은 S3하고 S6은 양수가 돼야 되고 S11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서술형에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 요걸 써야 된다 이거를. 지금 첫째 항이 양수인 것만 알고 있잖아.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차야 공차.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차예요. 그 공차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모르니까 상황을 나눠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이고 공차가 음수인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래야지 얘를 먼저 쓰겠지. 얘를 해보니 아니더라. 그래서 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들고 그 이유를 토대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 했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이거일 수밖에 없고 이거일 수밖에 없고 이거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방정식. S3하고 S6이 같다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만들 수 있고 S3하고 마이너스 S11 빼기 3하고 같다라고 해서 두 번째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식은 두 개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 미지수가 두 개잖아, 두 개. 첫째 항이랑 공차랑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 풀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 이거 찾는 게 핵심이었거든. S3하고 S6하고 S11의 부호를 찾는 게 핵심이었고 그리고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항이 양수이면서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봤다 이거야. 여기까지 알겠어요? 알겠어?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끝난다. 됐죠? 자,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또 개념 하나 복습을 했어요. 뭐라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어. 그래서 1차 함수가 똑같아. 공차는 기울기하고 특징이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에서 기울기 구하듯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연습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제 7번째 항이 3이고 뭐 5번째 항이 7이었다고 해보자고. 그래 놓고 이제 뭐 구하래? 공차 구하래. 그러면은 이건 뭐냐? 7,3을 지나고 5,7을 지나는 1차 함수의 기울기 구하세요. 이런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5에서 7 빼준 건 마이너스 2가 되고 7에서 3을 빼면 4가 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공용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일반항은 또 일반항 구하려고 첫째 항 구하지 말고 A에는 바로 뭐부터? 마이너스 2n부터 써주면 되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n 써주고 다섯 번째 항이 7 돼야 돼. 5 넣었을 때 7 돼야 돼. 그럼 플러스 17. 이렇게 해주면은 끝나는 거지. 자, 내친 김에 또 등차수의 합공식도 해보자. 등차수의 합공식 어떻게 돼? 서진 친구 등차수의 합공식 어떻게 되죠? 그렇지. 2분의 2a 플러스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돼? 훌륭해요. 자, 그 EA1 그거 잘 안 쓰거든. 안 쓰거든. 알겠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근데 또 이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을 몰라도 상관없지. 왜 그렇지? 이 등차수의 합이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고 있을 거라고. 근데 얘도 사실 잘 보면 첫째 항 더하기 첫째 항의 n-1d 요 두 개 더한 거거든. 이 식도 이제 구분을 해보면 요렇게 된다고. 근데 또 알고 있잖아. 얘가 an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걸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꼭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항과 그 앞에 항의 합을 알고 있어도 괜찮은 거죠. 등차 중항의 성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세 번째 항이랑 n-2번째 항을 알려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염두를 해두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몇 번 해볼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있죠. 그러니까 수열의 종류는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다양하게 있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열을 했을 때 규칙이 있으면 다 수열이에요. 그럼 얘도 있잖아. 수열 AN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있냐면 규칙이 있어, 규칙. 규칙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 놓고 얘를 이렇게 더하래. 근데 지금 얘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규칙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가 얘 지금 규칙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규칙을 찾아야 돼. 알겠죠, 여러분들? 자,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가 뭘 물어보는 거다?
너 이 수열의 규칙 찾을 수 있어? 이거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규칙을 어떻게 찾아?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은 우리가 이미 규칙을 외우고 있죠.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더해서 가는 수열이고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숫자를 곱해서 가는 수열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근데 등차 수열도 알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나보고 규칙을 찾으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열해보면 돼, 나열. 나열을 해보면 돼요. 우리 모르겠잖아, 지금. 규칙을 모르겠잖아. 그럼 나열을 해보는 거야. 지금 얘 지금 구하라고 돼 있는데, 첫째 항부터 2018항까지 이걸 더하래. 이게 어떻게 더해, 이걸?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규칙이 있겠지. 그럼 그 규칙을 찾기 위해서 우리 뭘 하자? 나열을 해보자. 자,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야, 얘가. 항상 시그마 앞에 있는 얘 있죠? 얘가 일반항이에요. 이 전체가. AN이 일반항 아니다. 알겠죠? AN이 일반항 아니에요. 문제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거야. 시그마 앞에 앉아 요 전체가 일반항이에요. 요 전체가 일반항. 일반항에다가 1을 넣어주면은 첫 번째 항. 일반항에 있는 n에다가 2를 넣어주면은 두 번째 항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어보는 거지. 1 넣었더니 A1이고 얘를 지금 나열하는 거야 지금. 2 넣었더니 2A인데 시그마니까 둘을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가는 수열이야. 이렇게. 자 그런데 AN은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AN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n에다 1 넣었더니 얼마가 되죠? 1 넣었더니 1이죠 1. 1 넣었더니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그 다음에 2 넣었더니 2 넣었더니 또 마이너스 1이네. 그럼 3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짝수 되죠? 3 넣었더니 짝수가 돼. 그 다음 4 넣었더니 또 짝수가 되고. 그 다음에 5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5 넣어주면 홀수 되죠 또. 그러니까 이게 홀 뭐 짝짝 뭐 계속 이렇게 바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 규칙을 찾아야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찾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나열을 해야 돼 이거는. 나열을 해보니 이런 규칙이 있더라. 따라서 몇 개씩 묶어서 더하면 일정하게 얼마가 된다. 그래서 2018항까지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한번 찾아봐. 찾아보고 하나씩 더하는 게 아니고 묶음씩 더해야 돼. 이렇게 묶음씩. 만약에 이게 마마 뿔뿔이 반복이 되는 거였으면 4개씩 묶어야 되겠죠. 4개씩. 4개씩 묶어서 더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죠? 여기까지? 그 등비수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렇게 되고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은 요것도 있고 분모 분자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요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반항에서 n제곱 아래에 있는 밑 얘가 이제 항상 공비라는 거 n제곱 아래에 있는 밑이 항상 공비가 된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가 자 얘를 이 전체를 그냥 A, 라지 A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형태가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A라든지 또 여기서 얘를 또 이제 A라고 생각을 한다면 A 마이너스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등비수열의 합은 이제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SN을 구해봤더니 3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 이렇게 나왔어. 그럼 딱 보자마자 3 같네? 부호 반대로 하고 같네?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를 바로 알 수 있고 n제곱 아래에 있는 밑 2가 공비가 된다는 것도 딱 식을 보자마자 알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대초까지? 자, 그런데 얘는 좀 달라. 얘는 지금 2의 n 플러스 1제곱에다가 빼기 3을 했어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다르면 뭐냐? 다르면 뭐냐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내야. 두 번째 항부터. 우리가 등차 수열할 때도 등차 수열의 합에 상수항이 0일 때는 등차 수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데 상수항이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인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얘 같은 경우도 지금 형태가 2 곱하기 2의 n제곱 빼기 3이야.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인데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수열의 합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만 따로 구해주고 그다음 10번째 항을 또 구해주면 돼. 등비 수열 합 형태 해가지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이럴 때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자, 서술형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얘가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SN이라고 쓴다는 거. SN이야, 얘가 지금. 얘가 SN이 2의 n 플러스 1제곱 빼기 3인 거예요. 그럼 첫째 항은 S1과 같고 10번째 항은 S10에서 S9를 빼면 되지. 요걸로 그냥 풀어주면 돼. 뭐 어렵게 뭐 얘가 뭐 등비수열의 뭐 첫 두 번째 항부터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서술형 쓸 때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저런 게 나왔으면은 딱 보자마자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서술형 쓸 때도 얘 SN이 얘이므로 첫째 항은 S1과 같고 10번째 항은 얘와 같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은 첫째 항과 10번째 항을 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다음. 처음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시작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이거야.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근데 이렇게 뭐 1번 뭐 하세요, 2번 뭐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아, 이걸 하면 되는구나, 저걸 하면 되는구나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자, 그럼 이런 게 있어. 또 이제 봐봐, 수열이야, 수열. 아, 수열이네. 근데 이제 첫째 항이 세 번째 항이랑 같고 요거를 만족한대. 요거를 만족시킨대. 자, 1번 볼까요? 조건 나에서 an 플러스 1과 an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조건 가를 만족시키도록 경우를 나누어 a3이 가지고 있는 값을 모두 구하는 과정을 소설하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정식이거든. 얘가 지금 어떤 꼴이냐면은 a 곱하기 b는 0 이런 꼴이에요, 지금. 요 식이 a 곱하기 b는 0이라는 꼴이거든. 그럼 a라는 숫자와 b라는 숫자를 곱해서 0이 되려면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 되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봐봐. 선생님은 사실 이제 약간 요런 식 수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무슨 식 수업이냐?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고 있고 선생님 혼자 막 문제 푸는 요런 수업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냐면은 이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좋진 않아, 이게. 이런 수업이.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시험을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 이제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서술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저거 왜 저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그냥 가만히 있잖아. 영화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돼요. 화면을 그냥 영화 스크린 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야. 보면서 저 새끼 왜 저렇게 하지? 저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저거 왜 저렇게 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 된다고. 가만히 입 닫고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조금이라도 이상한 게 있어. 근데 또 막 아씨, 내가 이거 물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어차피 야, 시험 끝나면 안 볼 사이들인데 뭘 그런 거 신경 쓰냐고. 모르는 게 생겨. 좀 헷갈려.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알겠죠? 물어봐. 안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우리 수업을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냐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많이 풀어봐야 돼. 먼저 풀어와가지고 봐야 돼, 같이. 아,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렇게 푸는 게 더 좋나?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는데 저렇게 푸는 게 더 좋나요? 제가 푸는 게 좋나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된다 이거야. 좀 약간 능동적으로 좀 해줘야지. 옛날에 학원 다니듯이 그냥 학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고 이러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형태가 지금 요런 꼴인데, 그래서 A 곱하기 B가 0이 되려면 A가 0이 되거나 B가 0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위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자, 위 방정식을 만족하려면 an 플러스 1 빼기 an 더하기 3이 0이거나 an 플러스 1 빼기 2an이 0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있잖아, 우리가 얘를 해석할 수 있거든. an 플러스 1 빼기 an은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 이제 an 플러스 1은 2an이 되니까 따라서 an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거나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일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알겠어요? 자, 지금 여기 칸이 좀 좁아서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an은 등차 수열일 때도 있고 등비 수열일 때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첫째 항하고 셋째 항이 같아진다라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첫째 항이 둘째 항으로 넘어갈 때 둘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똑같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라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아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봐봐. AN이라고 하는 게 등차 수열일 수도 있고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언제 등차 수열이고 언제 등비 수열일지 몰라. 근데 등차 수열일 때도 있고 등비 수열일 때도 있다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근데 첫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대. 아, 첫째 항이랑 세 번째 항이 같구나. 그러면 첫째 항을 가지고 셋째 항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풀려면, 그쵸? 그래서 첫째 항이 둘째 항으로 갈 때 등차 수열이었다면 둘째 항이 셋째 항으로 갈 때도 등차 수열이 되면 마이너스 3을 두 번 더하는 거잖아. 그럼 첫째 항이랑 셋째 항이 같아질 수 있어 없어? 같아질 수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었다면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등차 수열이었다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당연히 등비 수열이어야 돼. 또는 첫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등비 수열이었다면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등차 수열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써줘야 된다 이거야.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으므로 이유를 써야 돼, 이유를. 자, 봐봐. 다시. 여러분들. 항상 이 서술형 쓸 때, 약수는 논술에서 쓸 때 맨 앞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유가 나와야 돼, 이유.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알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 모의고사 문제 풀 때 그 습관이 뭐냐? 그냥 바로 답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유를 안 쓰고 풀다 보니까 그게 좀 이제 감점으로 이어지는 교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냥 머릿속에 딱 박아도 항상 약수론, 논술, 서술형 쓸 때는 무엇부터? 이유부터 빡 쓰는 거야. 첫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으므로 이거이므로 등차 수열이 연달아서 나올 수 없다. 등비 수열이 연달아서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이 연달아서 나올 수는 없다. 따라서 이거이므로 등차 이런 식으로는 못 나온다 이거죠. 식이. 자, 그러므로 이거이므로 따라서 두 번째 항이 이거라면 세 번째 항은 2a와 2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 항이 두 번째 항으로 갈 때는 등차 수열이었다가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으로 갈 때는 등비 수열이 됐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이제 첫 번째가 등비 수열, 두 번째가 등차 수열일 수도 있겠죠. 그것도 이게 이거라면 이건 이거이다. 반대로 또 거꾸로 해서 하나 더 써줘야 돼. 그래서 이거일 때하고 이거일 때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줘야 돼요. 왜 두 가지를 다 구해줘야 되느냐? 문제에서 마지막이 구하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네 번째 항의 최대값. 자, 네 번째 항의 최대값. 뭔 말이에요? 네 번째 항이 한 개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란 얘기겠지. 네 번째 항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러 개를 구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큰 걸 찾으란 얘기니까 아, 당연히 이걸 수도 있고 요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된다고.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어나가면 돼. 자, 이 문제에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였냐면은 이거야. 지금 이거를 이 식을 보고 아, AN이 등차 수열이구나. 아니면은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언제 등차 수열이 돼야 되지? 언제 등비 수열이 돼야 되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첫째 항과 셋째 항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어가지고 아, 등차 수열일 수는 없겠구나. 등비 수열일 수는 없겠구나. 등차 수열이었다가 등비 수열이 되거나 또는 등비 수열이었다가 등차 수열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접근한 다음에 이제 가지수를 줄여서 나가야지.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 칸 안에 잘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자, 이것도 어렵다 이거야, 문제가. 응? 두 수열 AN, BN이 나왔어요. 두 수열 AN, BN. 그리고 첫 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딱 봐도 어때요, 여러분들?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모르겠죠? 그냥 지금 규칙을 몰라 우리가. 그래서 뭘 하자? 규칙을 찾자 이거야, 규칙을.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을. 먼저 두 번째 항을 찾을 수 있겠죠. 두 번째 항은 A1 더하기 B1이니까 0이네, 0. 그 다음에 B2를 찾을 수 있겠죠. 첫 장이 1이니까 3분의 파이. 두 번째 장이 1이네. 두 번째 장이 1. 그래서 세 번째 장을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 장은 A 더하기 B2. 0 더하기 1이라서 1. B3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B3은 이거라서 두 번째 항이 0이네, 0. 0이면은 코사인 0은 1이니까 2가 되겠네, 2. 그래서 A4는 3이죠, 3. 그다음 B4. B4는 2 코사인 3분의 1 파이. 따라서 또 1이지. A5는 요 둘이 더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 응. 그러니까 이게 규칙이 보일 때까지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두 번째까지 나열했더니 규칙이 보였어. 그럼 바로 이제 끝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나열해봤는데, 세 번째까지 나열했는데도 규칙이 안 보여. 그럼 하나 더 나열해봐야지. 왜냐면 규칙이 안 나온 거거든, 그건. 이렇게 이제 계속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 찾아 나가다 보면은 이 AN에 대한 관계식,
그 다음 Bn에 대한 관계식, An의 규칙, Bn의 규칙 이런 것들을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지금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얘죠, 얘. A 2021 빼기 B 2021. 그럼 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야 되겠지, 우리가. 얘를 찾아야 되니까 AN 빼기 BN의 관계식, 그러니까 아니면 AN 빼기 BN의 규칙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슬 보이는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B5까지 한번 구해보자고. B5. B5는 2 코사인 3분의 A4. A4가 3이지. 이거라서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지금 첫째 항이 1이었고 B1이 또 이제 마이너스 1이었거든. 그러면은 마1, 1, 2, 마2, 됐다. 1, 마2. 아마 이게 3개씩 이렇게 4개씩 이제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다가 그다음 1 되고 2였다가 1 되고 그다음 마이너스 2였다가 또 얼마 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를 조금 변형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조금 이제 늦게까지 나오는데 보통은 한 3번째 항까지 하면은 나올 거예요. 알겠죠? 3번째 항까지 하면 나올 거니까 한 몇 개 더 나열해보고 규칙이 안 보이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보자고. 알겠지? 그냥 계속 나열만 하면은 좀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열을 하면은 규칙이 보인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한 좀 몇 개까지 해봤어 지금? 7개까지? 어떻게 나오는데 지금? B1. A6이 지금 2로 나오죠. A6이 2로 나오고 일단 B6은 2 코사인 3분의 4파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2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A7은 1 될 거고 B7은 2 넣어주면은 3분의 파이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되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부터는? 그러니까 이게 6, 7번째 항까지 좀 나열해 보니까 규칙이 보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왔다 갔다 하네. 자, 해보세요. 다항함수라 돼 있죠? fs하고 gs하고 이 다항함수라 돼 있대. 그 다음에 이제 뭐 xfs는 뭐 요거를 만족한대. 오케이, 오케이. 그때 이제 k에 대해서 요거 곱하기 요거는 k입니다. k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 지금 이게 식을 지금 봐봐. fx도 있고 gs도 있단 말이야. fs도 있고 gs도 있고. 그럼 요 식을 좀 이제 변형을 하든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봐봐. 요 둘이 곱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한대로 보냈을 때고 얘는 지금 2에 가까워졌을 때예요. 그럼 보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해야 돼. k는 0이 아니라고 했거든. k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0이 되면 안 되겠지. 얘가 이제 어떤 숫자의 수렴을 했단 얘기야. 그럼 그걸 가지고 fx하고 gs가 몇 차식일지 몇 차식일지를 한번 유출을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 fx에다가 x를 곱했어요. 그럼 fx가 만약에 x의 n제곱이었으면 x를 곱하면은 x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겠지. gx의 최고창을 모르니까 뭐 m제곱이다 라고 하면 또 얘를 또 곱하면은 x의 m 플러스 1제곱이 될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곱을 했을 때 gx하고 차수가 같았단 말이야. fs를 제곱을 했을 때.
fs를 제곱을 하면은 x의 2n제곱이고요. gs는 m제곱이지. 이때 이 지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m의 값이 2의 n과 같아야 돼요. 요걸 지금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된다 이거지. 아니, 분모하고 분자하고 차수가 같아야지 0이 아닌 숫자에 수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곱했을 때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gs분의 fs의 제곱은 절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니까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고. 그럼 m은 이제 2m이랑 같아져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m 대신에 2n을 넣어주고, 이때 이제 얘하고 얘가 서로 이제 같아지면은 2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1이 같아야 돼. 없어지고 보니까 2n이랑 n이 같아져야 되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뭐냐? 뒤에 있는 x세제곱, 뒤에 있는 이 x세제곱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애의 최고 차수가 차항이 뭐 사라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차수가 좀 내려갔다. 그러니까 얘는 x의 n 플러스 1제곱이었는데 얘가 이제 3차랑 같아져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됐다? 없어졌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gx의 최고차항 계수도 구할 수 있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곱해져서 1이 돼야 되겠죠. x의 세제곱이 돼야지 얘랑 사라질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리고 n 플러스 1이 3이 돼야 되니까 gx는 2차식이 돼야 돼. 자, 이거 어렵다 이거야 지금 봐봐. 지금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항등식 있죠? 항등식에서 했던 그게 지금 나와가지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수원 내용, 수투 내용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공통수학에 나왔던 내용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죠. 자,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볼게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나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이제 느낌이 딱 와야 돼.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얘기가 나왔어. 아, 이거 항등식이구나. 그럼 왼쪽하고 좌변하고 우변하고 똑같아야 돼. 항등식이 되려면. 그런데 fx가 몇 차 함수인지 안 나와 있어. 몇 차식인지 안 나와 있어. 그냥 다항함수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x가 몇 차 함수고 gx가 몇 차 함수인지를 찾아야 되는 문제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보면 4점짜리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야수련논술 시험 치러봤을 때 이런 문제를 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6문제 중에 끽 해봐야 한 2문제 나올 건데, 자, 그래도 지금 아직 공부하는 중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한번 다뤄보면서 다 맞출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우리가 차수 비교부터 하는 거야. 차수. 몇 차씩일까? 그래서 fs의 최고차를 n차, gs를 내가 m차라고 해가지고 비교를 한 거야, 아까. 근데 m이 2라는 걸 알아냈죠.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0이 아닌 어떤 숫자에 수렴을 하려면 fx의 제곱일 때의 차수와 gx의 차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말이야. 그것까지 다 따져보니까 GS는 2차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FS도 자연동적으로 1차겠죠. FS는 1차. 다음 GS는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아냈어. 이렇게 이뤄내고, FS는 뭐라고 할까, CS 플러스 D 뭐 요런 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집어넣고 정리를 해서 좌변하고 우변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하죠. 같은 항에 있는 같은 차수에 있는 애들의 개수들끼리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나머지 미지수들을 찾아내주면 그럼 끝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FS하고 GS를 다 찾게 되고,
아마 여기까지도 이용을 해야 될 거거든. 여기서 보면 x에다 2 넣었을 때 f2 빼기 g2 분의 g1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또 0분의 0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0분의 0꼴 될 수 있게 g1이 또 0이구나 이런 걸 알면은 이제 b나 a 이런 애에 대한 관계식 한 개 더 나올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죠? 풀어봐 다시. 음. 다음 화면 봅시다. 화면. 음, A하고 B가 정수라고 돼 있어요. 정수. 정수라고 돼 있고 얘 값이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돼야 돼. 유리수. 유리수가 돼야 돼. 자, 유리수가 돼야 돼. 자, 이때 지금 봐봐. 1번 이렇게 해놨어. 얘가 유리수가 될 조건을 B의 값에 따라서 나누어 구하는 과정을 소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A의 4분의 B제곱이라고. 그럼 이제 얘가 정수, 유리수. 얘가 유리수가 돼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얘가 유리수가 되려면 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 되겠죠. A의 4분의 B제곱이 유리수가 되려면 4분의 B가 정수여야 한다. 지수가 정수면 되거든. 지수가 유리수면은 여러분들 루트 나올 수 있잖아. 2분의 1이면 루트니까. 그럼 그건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유리수가 되려면 A는 어차피 정수잖아. A는 1, 2, 3, 4, 5, 6, 7, 8, 9, 10에서 30까지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수란 말이지. 4분의 B가 정수여야 한다. 음. 자, 근데 꼭 또 이게 정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에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이게 조심해야 돼.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B의 값에 따라서 나누어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B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사실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A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1과 30 사이에서 제곱수도 있죠. 제곱수가 뭐냐면 제곱하는 수, 제곱되는 수, 제곱된 수. 자연수를 제곱해서 나온 숫자를 우리가 제곱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2의 제곱 4, 3의 제곱 9, 4의 제곱 16, 5의 제곱 25. 5의 제곱까지 있을 수 있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애가 있냐면은 또 어떤 애가 있냐? 세제곱수도 있죠, 세제곱수. 뭐 8 같은 애, 27 같은 애. 이런 애들도 혹시나 이제 뭐 약분이 돼가지고, 유리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판단을 해봐야 돼. 그럼 나 같으면 이걸 만약에 이렇게 안 나오고 그냥 서술하세요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하면 좋냐? A를 기준으로 먼저 나눌 것 같아. A를 기준으로. A를 기준으로 해서. 1번. A가 1일 때. 자, A가 1일 때를 왜 따로 빼주느냐? A가 1이면 지수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1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밑이 더 큰 범위로 나눌 수 있거든. 그래서 이제 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A가 이런 꼴일 때 K는 자연수. 3번 A가 K에 근데 세제곱일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여기 분모가 4잖아. 이 분모가 약분이 돼야지 뭔가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근데 분모가 약분이 안 되니까 K의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K 4제곱도 될 수 있죠. 2의 4제곱이 16이니까. 그래서 1번인 경우에는 B는
마이너스 4에서부터 2까지 모두 다 될 수 있고 2번인 경우에서는 B가 뭐가 돼야 돼요? 짝수여야 되겠지, 짝수. 짝수면 돼요, 짝수. 그 다음에 이거일 때, 이런 꼴일 때는 B가 모든 숫자 다 되죠.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다 이제 되니까, 지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B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게 좀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알겠죠? A의 제곱근. A의 제곱근. 이건 뭔 뜻일까? 어? 태령 친구, 이 A의 제곱근 무슨 뜻이에요, 이거? 제곱해서 A 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자, A의 제곱근은 여러분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은 A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A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 2차 방정식. 아, 그래서 이름이 제곱근이야. 근. 근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들? 방정식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A의 제곱근인 거야. 그러니까 4의 제곱근 해버리면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될까요? 4를 이항해 주니까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어서 4의 제곱근은 2도 있고요. 마이너스 2도 있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하면은 어떤 숫자를 제곱하면 4가 될까요? y는 x의 제곱과 y는 4. y는 x제곱과 y는 4가 만나는 x의 좌표. 여기가 각각 2하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4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결국엔 y는 x의 제곱과 y는 4가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개수하고 같다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뭘 배우냐면은 A의 n제곱근을 배워요. n제곱근.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 자, A의 n제곱근은 어떤 숫자를 n제곱하면은 A가 될까요? 이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럼 n은 1, 2, 3, 4, 5, 6, 7, 8, 9, 10 다 될 수 있는 거야, 지금. n은. 자, 그럼 얘도 이거를 만족하는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실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을지,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있나 없나? 요게 이제 궁금하다 이거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앞에서처럼 이렇게 다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로 표현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쪼갤 거냐?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이렇게 두 개로 쪼갠다 이거지. 왜? 이 두 함수의 교점이 생기면 실근이 있는 것이고 두 함수의 교점이 없으면 실근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y는 x의 n제곱은 두 가지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1번 n이 짝수일 때, 2번 n이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 0,0 지나고 아래로 볼로. 약간 2차 함수처럼 그려지죠. 그 다음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a가 양수면은 짝수일 때 두 군데, 음수면은 짝수일 때는 없다 이거야. 왜? 짝수번 제곱해가지고 음수되는 숫자가 없으니까. 음수를 짝수번 제곱해도 양수가 되고요. 양수를 짝수번 제곱해도 양수가 돼요. 짝수번 제곱해서 음수되는 숫자가 없어. 실수 중에는. 허수 중에는 있지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는 양수일 때도 한 군데 생기고 음수일 때도 한 군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파악해 볼 수 있냐? 이런 거 파악해 볼 수 있어. 7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숫자가 있냐 없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겠지. 얘는 뭐야? 7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3 되는 숫자거든. 홀수 제곱했을 때 음수 되는 거 있어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홀수 제곱일 때 음수 되는 거 만나는 점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홀수일 때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고요. 얘 자체가 음수야, 음수. 얘 자체가 음수야. 자, 지금 이거 여러분들 수원 처음 배울 때 이거를 학교에서 다 했어요, 사실. 기억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살짝 복습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실수인 거.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다 이거야. 만나지 않는다고.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한 군데서 만나고요. 음수의 홀수 제곱근도 한 군데서 만나. 그래서 실수가 나오지 않는 거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일 때밖에 없죠. 이걸 또 굳이 외우지 말고 외울 거면은 요거를 좀 외워두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근인 거 있냐 없냐 파악을 했던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제. 3번부터 한번 해보세요, 3번. 자, 한번 풀어봐봐. 자, 3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2개겠죠. 음수의 홀수 제곱근 1개겠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 없죠. 이거지. 그래서 2 플러스 1 대가 3 이렇게. 쉽죠? 요거 했던 거 기억해. 이거. 그래서 제곱근은 여기 2제곱근이란 뜻이야.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짝수 양수 되는 거 2군데 생기고 음수 홀수 제곱근 이렇게 되고 음수인 거 한 군데 생기죠. 자, 4번 봅시다. 4번. 자, 이 이상자연수 n에 대해서 얘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fn이라고 한대. 지금 이제 상면대 유형이라 돼 있는데 상면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출 문제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뭐 찾으세요, 뭐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래서 풀기가 막 어렵진 않아. 풀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되려 이제 이게 쉽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뭐랄까 문제 자체가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럼 이 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야. 이 값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지. F2는 루트 60이잖아. 미안해요. F2는 60이 아니 루트 60이 아니라 F2를 구하려면 n에다 2를 넣었으니까 루트 60이 약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풀면은 쉬워. 88, 64니까 한 7?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이제 서술형에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지.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언제 배웠느냐?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어. 루트 3, 루트 3이라고 있어. 루트 3. 루트 3은 1보다는 크고 루트 2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루트 3이 1과 2 사이군요. 따라서 루트 3의 정수 부분은
1이에요. 이거를 중3 때 썼어요. 요 방식 그대로 써주면 돼. 요 방식 그대로. 그래서 루트 60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냐?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는 작겠죠. 그렇죠? 따라서 루트 60은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다. F2는 7이다. 요 부등식을 딱 써주면 바로 F2는 7이다를 쓸 수 있어. 이유를 쓴 거잖아 지금. 루트 60이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숫자이므로 F2의 값은 7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죠. 이유를 항상 쓰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간다고. 지금 이유를 쓴 거라고. 왜 F2가 7이에요? 루트 60이 7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으니까. 그럼 F3도 이제 구할 수 있겠죠. F3은 세제곱 루트 60이잖아. 그럼 세제곱 루트 60은 세제곱 루트 3의 세제곱보다는 클 것이고 세제곱 루트 4의 세제곱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렇게 써주면 돼. 따라서 F3의 값은 3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F4는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 될 것 같고, 자, 2번에서 F5의 값과 n이 6, 7, 8, 9, 11 때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거든. 근데 n이 한 10쯤 되면은 어때요? 2의 10제곱이 1024거든. 그러면은 n이 10일 때는 당연히 1이겠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1일 거라고 이게. 자, 2의 6제곱이 64란 말이야. 2의 6제곱이. 2의 6제곱이 64니까 n이 얼마일 때? 6일 때부터는 값이 다 1이겠지. n이 6, 7, 8, 9, 10일 땐 다 1일 거라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답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 건 뭐냐? 요거다 이거예요, 요거. F2가 얼마였어, 아까? 6이었나? 6, 6, 30, 7, 7, 49. 아, 7이었죠, 7. F2가 7이다라고 하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F2를 구하기 위해서 n에다 2를 넣었더니 루트 60이더라. 근데 루트 60이 7의 제곱의 루트보다는 크고 8의 제곱의 루트보다는 작아서 루트 60을 이제 정수 부분이 7이다. 그래서 F2는 7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유를 써주고 그 다음엔 이제 답을 써주면 된다. 한국어를 꼭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거 딱 써주면 돼, 그냥. 자, 2 이상 자연수 n이라고 돼 있고 n-12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자. 자, 앞에 선생님이 개념 설명했던 거 똑같이 나왔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2개,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은 1개 했던 거. 자,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고 fn 더하기 fn이 1이 돼야 돼. 어떨 때 이렇게 될까? 어떨 때 이렇게 될까? 요거부터 생각을 해야 돼. fn 더하기 fn이 어떨 때 1이 될까? 응?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소수라시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건 fn 더하기 fn이 언제 1이 되는지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fn은 0이거나 1이거나 2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f2n도 0이거나 1이거나 2를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런 애들 둘을 더해서 1이 되려면 반드시 2는 나오면 안 돼. 그렇죠? 2는 나오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2n이 있단 말이야. 2n. 2n은 짝수죠. n이 얼마가 됐든 2n은 짝수란 말이야. 그럼 f2n에서 짝수 제곱근, 이 짝수 제곱근이 나올 건데 만약에 2n이란다. n-12라고 돼 있죠, 여기. n-12. n-12가 양수라면 양수의 짝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럼 무조건 얘가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지금 음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돼. 그래야지 더했을 때 1이 될 수 있다고. 얘가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 되는 순간 2가 되니까 절대 더해서 1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음수의 짝수 제곱근이 돼야 되고 얘는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 돼야 되겠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좀 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시험장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 n-12가 양수이면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을 것 같아. n-12가 양수이고 n이 짝수 또는 n이 홀수라면 이거이면 fn 더하기 f2n은 이게 이렇게 된다. 된다. 1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n 빼기 12가 양수이고 n이 짝수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나오니까 4가 돼버리고 양수이면서 홀수이면은 한 개 한 개 나오니까 2가 돼버리니까 1이 될 수가 없다고. 이게 되지 않는다 이거야. 따라서 n 빼기 12는 음수이고 음수이다라고 해야 되겠다. 음수이다. 그런데 n이 2k-1이면 fn 더하기 f2n은 2이고 n이 2k이면 fn 더하기 f2n이 1이므로 n은 짝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n 빼기 12가 음수이면서 n은 짝수여야 한다는 걸 다 찾은 거죠. 아니, 잠시만. n이 짝수가 아니죠? n 짝수 맞나? 홀수.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다. n이 짝수이면 여기 반대로 해야 되죠? 요거이면은 요게 지금 2가 되고 그러니까 2가 아니라 0이 되지. n은 홀수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가 음수가 돼야 되면서 n 홀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n의 값을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죠. n이 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되니까. 자, 이 문제도 똑같죠? 똑같이 하면 되겠죠?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다음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2n제곱 마이너스 9n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게 2차 분홍식이잖아. 이렇게 되고 얘가 언제 음수되는지 찾아주면은 n이 이제 0과 2분의 9 사이일 때 이때 음수가 되죠. 그래서 n이 이거일 때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겠네. 1과 4 사이일 때하고 5하고 6 사이일 때. 이때는 음수가 될 거고 이때는 양수가 될 거니까. 이거이면서 홀수면은 1개. 이거이면서 짝수이면은 0개. 이거이면서 짝수이면은 2개. 이거이면서 홀수이면은 1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따져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소정 쓸 때는 지금 이제 1번에 얘 부호와 n의 홀짝을 이용해서 f3, f4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잖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n이 3일 때 2n제곱 마이너스 9n은 뭐 음수이다. 아니면은 또한 3은 홀수이므로 f3은 이제 음수의 홀수 제곱근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홀수이고 양 음수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써도 돼. n은 이제 n은 3으로 홀수이고 얘 값은 음수이므로 따라서 f3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유를 항상 써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홀수이고 음수이다 보니까 f3의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자, 이거 봅시다. 요 값이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로그 법칙 이용해서 밑이 지금 2, 2로 갔죠. 그래서 뺄셈이니까 나눠주면 돼. 로그 2에 2n 루트 n 뭐 이렇게 되겠네. 얘도 이제 지수로 바꿔줄까요? 1이고 2분의 1이니까 2분의 세제곱. 얘가 이제 40 이하의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40 이하의 자연수. 근데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여기서도 이제 2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뭐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n의 2분의 세제곱. 여기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 로그 2의 2는 1이니까 1로 이항을 해주고. 또 지수 법칙 이용해서 2분의 3은 또 앞으로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정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잘못 푸는 경우를 보여줄게. 지금 봐봐. 1 넘어가니까 이제 39가 됐어요. 여기가. 이제 막 이렇게 계산을 해 지금. 2분의 3 내려오고 3, 3 약분하고 2 곱해서 로그 2의 n이 26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n은 2의 26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음. 여러분들 이게 맞을까? 이게 지금 이렇게 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냥 단순히 이 부등식을 만족해주는 n의 값을 찾은 거야. 그냥 이거를 지금 선생님 어떻게 풀었는지 봐봐. 로그 2의 2a 곱하기 n의 2분의 세제곱 얘를 로그 2의 2를 빼가지고 뽑아가지고 이게 1 넘겨서 39로 만들고 2분의 3 내려가지고 3, 3 약분하고 2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 다음 26이라고 하는 애는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26제곱이거든. 그럼 이거 만족하려면 n이 이제 2의 26제곱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풀면 틀렸다 이거야.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이렇게 풀더라고. 이 문제를.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부등식을 풀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걸 만족하는 얘가 자연수가 돼야 돼. 얘가 자연수. 지금 이 부등식 안에는 어떤 것까지 다 들어가 있냐면 얘가 39.5일 때도 들어가 있고 뭐 39.1일 때도 들어가 있고 27.3일 때도 들어가 있는 거야, 얘가. 자연수일 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돼요. 얘가 이렇게 써야 돼. 얘가 K가 되는 거야. 그래 놓고 K는 자연수. K는 40 이하인 자연수. 이렇게 써줘야겠지.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서 2의 n제곱의 2분의 세제곱은 2의 k제곱인 걸 알 수 있고 양변 2로 약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k가 자연수인 걸 계속 들고 가야 돼. 자, 이래서 보니까 n은 어떤 2의 짝수 제곱꼴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까지 써주고 따라서 n은 이런 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 m은 얼마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 m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자연수여야 돼. m은 자연수. 그래서 이제 넣고 k는 40 이하의 자연수니까 그게 될 수 있는 m의 값을 이제 개수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이 했던 실수들이 그거였거든. 아까 얘기했듯이 요까지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 얘값이 자연수 40 이하의 자연수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요 글 문제만 보고 바로 이제 부등식 40 이하 이거 써놓고 문제를 푸니까 답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렇게 하니까. 이해되죠? 여기까지? 음. 자, 요거 계산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지금 로그 2의 3이 A이고 로그 5의 2가 B이고 이때 로그 45의 120을 A하고 B로 나타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지금 밑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게 첫 번째 문제야, 지금. 항상 로그를 가지고 뭔가를 계산할 때 밑을 일치시켜 주는 게 첫 번째란 말이죠. 근데 이제 로그 2의 3은 A고 로그 5의 2는 B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그 법칙들 중에서 진수하고 밑하고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바꾸면서 뭐해? 역수치 하잖아. 그러니까 로그 2의 5는 B분의 1인 거야. B분의 1. 로그 2의 3은 A고. 자, 이렇게 해주면은 밑을 2, 2로 통일시켜줬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로그 45에 120이야. 얘도 지금 밑이 45 이상하다 이거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공식들 중에 뭐가 있냐면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밑변환 공식으로 인해서 얘를 밑이 2인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2의 45분의 로그 2의 120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이제 소인수분해서 이제 쪼개면 로그 2의 3하고 로그 2의 5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건데
120은 얼마야? 10.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네요. 로그 2에 45는 5고 45니까 이렇게 되니까 간단하죠. 그럼 얘는 이제 3 더하기 로그 2의 3 A 로그 2의 5 더하기 B분의 1 얘도 로그 2의 5하고 로그 이 2배 로그 2의 3이니까 2A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요거 이제 정리만 해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뭐가 이래서 한국어 쓸 필요도 없고 그냥 계산하면 돼요. 계산하듯이 차근차근 써주면 돼. 차근차근.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밑을 일치시켰느냐 요것만 보더라고. 밑을 일치시켜서 풀었냐. 그냥 밑을 2로 일치시켜서 이제 우리가 풀었으면은 전혀 감정될 요인은 없으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자, 지수함수부터 좀 우리 개념 복습을 좀 해볼 건데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그 다음에 또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예를 들면은 y는 뭐 2x의 제곱 이런 게 있어.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x축, y축 x가 0일 때 y가 1 되고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가 되죠. 그러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은 y는 0이죠. y는 0이 점근선이 되고 그 다음에 0,1이라고 하는 점을 여기 밑이 2일 때도 3일 때도 4일 때도 항상 이제 이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럼 이 0,1이라고 하는 점이 왜 중요하냐? 이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제 검은색이 y는 2x제곱 그래프고 y는 3x의 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 y는 3x의 제곱.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똑같이 이제 0,1을 지나면서 0보다 작을 때는 밑에서부터 출발했다가 0,1에서 만났다가 0,1에서 x가 양수가 되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0,1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전이.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한 거야. 이 점이. 그 다음에 이제 y는 0이라고 하는 게 x축이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왜 x축이 y는 0이 점근선이 중요하냐? 이 평행 이동을 할 때 얘를 가지고 이제 평행 이동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겠죠.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그럼 반대로 로그 함수는 어때요?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니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뭐 1,0을 지나고 이렇게 되죠. 얘는 y축이 점근선이라고. 그래서 로그 함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보다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더 중요해요.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이 점근선이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이게 어떻게 또 나오냐면은 얘에다가 이제 막 평행 이동 해가지고 얘를 이제 평행 이동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놓고 뭐 해? 절대값 씌운다 이거야. 절대값 씌워주면 이 음수였던 게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가 한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 점근선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으면은 3까지 3, y는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점근선이 되어서 그렇게까지 이제 그 점점 근접해가는 직선에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잡아줘야지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가 나오면 반드시 지난 점 어디였지? 그 점에서부터 뭐가 된다? 역전이 일어난다 이거야. 밑이 다를 때 역전이 일어나는 그 점을 찾고 그 다음에 점근선을 찾아야 돼. 점근선을 꼭 찾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써먹어라. 알겠죠?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고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해.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알겠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 이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도.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럼 우리 꼭지점 항상 찾고 그래프를 그린다 이거죠. 2차 함수는 그만큼 중요했으니까. 자, 그래요.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문제로 가볼까요? 자, 12번 보니까 뭐라 돼 있냐면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그럼 로그 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이게 지금 제한 조건이야.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아, 지금 이 문제는 저 지수함수와 저 로그함수를 이사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구나. 자, 이때 K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거 봐봐.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런 게. 여기가 다 있으면,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 여기 다 설명을 해놨거든, 내가 조금씩. 다 이제 좀 힌트를 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내가 해놨으니까. 이게 보통 이제 만약에 가천대 유형에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은 K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한다. 그 과정을 소술하시오라고 해서 끝났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요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구성을 이제 먼저 그려보는 거야. 왜냐면은 이 지수함수는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거든. 로그함수는 K값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애를 먼저 그려보고 이사분면에서 만나려면 K값이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보니까 지수함수는 Y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3 이런 거는 사실 신경 안 써도 돼.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는. 중요한 거는 뒤에 있는 마이너스 2가 중요하다는 거죠. 요 마이너스 2. 자,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원래는 얘는 y는 2x제곱 그래프였을 거야. 원래는 얘가 여기에서 출발을 했다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는 항상 0,1을 지나고 y는 0이 점근선이었다고. 근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이 점도 똑같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평행 이동을 했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y는 0이었던 게 y는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평행을 했겠죠. 이렇게 찾는 거야. 못 찾겠으면은 얘가 평행 이동하기 전에 뭐였지?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평행 이동을 해서 맞춰 나가면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점근선이 마이너스 2고 점근선이 y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x가 0일 때 보니까 8 빼기 2라서 6이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아, 그런데 이제 2, 3분면에서 만나야 되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서 이제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를 찾자? x절편을 찾자 이거야. 자,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서술형에서 쓸 때 이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괜찮아. 간단하게 그래프까지 그리는 건 괜찮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K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써야 된다? 또 이유, 근거를 써야 되겠죠. y는 2x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에 y절편이 y절편이 6이고 x절편이 얼마이니까 로그 함수하고 이사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와 어디 사이를 로그 함수가 지나야 한다.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 파란색 부분을 로그 함수가 지나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제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2x 플러스 3 빼기 2가 0 될 때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네.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럼 기준을 어디로 삼냐면 이 k 때문에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x 플러스 k니까 점근선에 영향을 끼치겠죠. 점근선.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왜? 점근선이 바뀌니까. 그쵸? 얘도 원래는 로그 2분의 1 x였어. y는 로그 2분의 1 x. 여기였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을 해서 지금 이런 식이 나왔겠죠.
자, 이때는 점근선이 x는 0이었어. 근데 S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하니까 X는 마이너스 K, 얘가 이제 정문선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점근선이 요런데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 다음 그래프 모양이 이제 이제 밑이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네, 잠시만. 그쵸?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될 거라고. 네, 정문선이 되고. 그럼 이제 K 값에 따라서 이제 얘가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K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기도 할 거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할 거야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겠죠 얘가 그래프가. 그래서 K가 제일 클 때는 여기 지날 때 0,6을 지날 때고 K가 제일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풀으라고 하면은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기울기 해가지고 딱 이제 K 값 구하면 돼. 근데 이제 서술형 쓸 때는 이제 얘 그래프에 의해서 x절편이 마이너스 2이고 그렇죠? y절편이 6이므로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만나야 한다를 써주면 된다 이거지.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만나야지만 2, 4분면에서 만나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2, 4분면에서 만나기 위해서 왜 여기 점 지날 때와 여기 점 지날 때를 쓰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냥 당연히 써서 당연히 저기 지나야지만 2, 3분 지나니까요. 2, 3분에서 만나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서술형을 쓸 때는 반드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써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서 만날 때 2, 4분면에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로그 2분의 1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와 0,6을 지날 때를 각각 그때 k 값을 구해서 그 사이에 k가 존재하면은 2, 4분면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써주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만나야 된다 이거죠. 자, 이게 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푸는 센수학에서도 나왔고 마플 시너지 문제에서도 나오고 다 뭐 하여튼 문제집에 다 있는 문제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간단하게 푼단 말이야. y는 로그 6 x 플러스 1 y는 6 x 빼기 1 빼기 4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를 이제 1만큼 4만큼 내려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y는 마이너스 2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뭐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은 이제 요거 대본 애들이 이렇게 풀어. 여기를 잘라가지고 뭐 여기다 붙여가지고 요게 이제 어, 사각형이 된다. 사각형이 돼가지고 사각형 넓이를 구하듯이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사각형이 되는지를 알 수 있냐? 요거에 대한 근거를 써야 된다라고 했죠. 응?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걸? 이게 잘 보면은 밑이 6이고 얘도 밑이 6이에요. 밑이 같다 이거지. 그럼 밑이 같으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평행 이동을 해서 겹쳐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예시를 들면 되냐? 예시가 아니라 근거를 들면 되냐면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 얘기 한마디만 딱 해주면 돼. 이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얘를 만든 거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의 휘어짐 정도와 이 부분의 휘어짐 정도가 똑같을 것이다. 봐봐.
지금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이유가 있어.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야, 이게. 그럼 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줬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로그 6, 로그 6x 플러스 1이 로그 6에 x 마이너스 1 빼기 4로 평행 이동을 하려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여야 되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면은 딱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을 따라서 이 점이 평행 이동을 했다 이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점도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직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옮겨졌겠죠. 다 똑같이 y는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점을 이용해서 옮겨진 거야. 이렇게 평행 이동이. 평행 이동이. 알겠죠? 여기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점들을 모두 평행 이동시키면은 요로 다 움직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휘어짐 정도가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든 선분으로 자른 부분의 넓이가 여기와 여기를 이어서 만든 부분으로 만들어진 넓이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평행 이동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선 자체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2죠. 그래야지 이게 딱 맞아떨어져. 길이가. 그래서 얘도 지금 평행 이동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다 이렇게 간 거야 지금. 얘도 이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를 잘라서 여기다 붙여버리면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이거를 사각형 넓이 구하듯이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알겠죠? 어. 자, 이 16번 보면은 지금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 어떤 조건이 있냐. A, B의 중점의 좌표가 0,2일 때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토대로 A점의 Y좌표 값을 구해보자 이거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 응?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면 A의 Y좌표예요. A의 Y좌표를 모르니까 당연히 구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A의 Y좌표를 뭘로? 어떻게 미지수로 좀 설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A의 Y좌표를 미지수로 설정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요 함수의 X좌표를 미지수로 잡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시작을 이렇게 간다고. 점 B를 A, 3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6 뭐 1하고 하면 선분 A, B의 중점은 잠깐만. 지금 중점이 나와 있잖아. 미안해요. 지금 중점이 나와 있네. 중점이 나와 있고 지금 이제 Y좌표를 찾아 나가는 문제니까 점 B를 미지수로 잡았으면은 점 B를 이렇게 둘게요. B로 둘게, B. 그다음 점 A도 둬야 되겠죠? 점 A도 모르니까 A, 3의 A제곱 이렇게 이거라 하면 이렇게 두 개를 다 미지수로 잡고 선분 AB의 중점의 좌표가 0,2이므로 A 플러스 B는 0. 그 다음에 3A 제곱 더하기 3분의 1의 B제곱 마이너스 6은 4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풀어나가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문자를 하나로 고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식이거든. 연립방식 풀듯이 풀면 되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쓸 때 이제 점들 미지수로 잡고 왜냐하면 문제에서 점을 얼마로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지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표현을 하고 중점의 좌표가 저거이니까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연립반응식 푸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형이에요. 문제풀이형. 그냥 문제를 풀면 돼.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숙제로. 알겠죠? 숙제로 풀어봐. 이거는 딱히 뭐 서술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지금 보면은 YNFS 그래프는 따라라라라라라 막 설명을 해놨어. 그래 놓고 이제 YNFS 그래프가 점 1,5를 지날 때 다음 무릎을 답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다음 무릎을 자, M을 이용해서 함수 FS를 구하는 과정을 소설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이 문제에서 지금 FS를 구하는 과정을 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이제 이런 이제 1번, 2번 이런 게 없어. 이게 1번, 2번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 때 한번 요것에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시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 이거를. 이게, 만약에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 이렇게만 나와가지고 M의 값을 구하래. M의 값 구하라는 문제야, 이제. 이래놓고 M의 값을 구하래. M의 값은 M은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여기서 있잖아. 잘못 찍고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 어떻게 잘못 찍고 들어가냐면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애들이 있거든. 역함수 직접 구하면 안 돼요. 알겠죠? 역함수 직접 구하는 순간부터 이제 풀이 과정 엄청 길어지고 이제 아주 그냥 끝장난다 이거야 아주 그냥. 자, 전에 한번 수업 때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함수가 나오면 역함수의 냄새가 난다 싶으면 우리 뭘 써야 되느냐? 역함수의 성질을 써야 돼요. 역함수의 성질. 여러분들. 역함수의 성질 하나밖에 없어요. FA가 B일 때 F 역함수 B는 A다. 이거야. 요거 딱 하나 쓰면 돼. 역함수의 성질. 요거 딱 하나만 쓰면은 이 문제 자체가 엄청 간단하게 풀려요. 자, 그러면 이제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보자 이거지. 우리가. Y는 로그 EX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로그 2의 X 빼기 M이고 FS는 로그 2의 Y는 로그 2의 X 빼기 M의 Y는 S 대칭이므로 F의 역함수는 로그 2의 S 빼기 M이다. 딱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이렇게 하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직선 YN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게 FX랑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YN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게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의 YNX에 대한 대칭이므로 FX가 F 역함수는 요 놈이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FS의 그래프가 1,5를 지나면 F1은 5이므로 F 역함수 5는 1이다. 따라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x에다 5를 넣고 그때 y 값이 1인 걸 이용해서 m의 값을 구해주면 끝나지. 따라서 m의 값은 얼마이다. 이렇게 하면 끝난다고.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말고 역함수의 성질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풀어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24번 가봅시다. 자,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절대값이었더니 y는 4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된대. 아까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선생님 얘기했던 거 있죠. 점근선이 중요하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그 점근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지금.
y는 로그 2분의 1의 5x 빼기 p 더하기 1의 그래프와 직선 x는 3이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겠냐 이거야. 여기서 로그 함수 위치 2분의 1이에요. 위치 2분의 1인 로그 함수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든 하여튼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런데 x는 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로그 함수가 그려지는 정의역 내에서 이 3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면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나죠. 무조건 한 군데서 만난다고. 근데 만약에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렸는데 점근선이 뭐 4쯤 되는 거야. 얘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렇게 되면은 x는 3하고 만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 x는 3이 이 로그 함수 그래프하고 한 점에서 만나려면 이 점근선보다는 3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안 만난다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지 3이 한 군데서 만나게 된다고. 여기서 점근선은 요 진수를 0이 되게 만들어주는 x의 값, 즉 5분의 p. x는 5분의 p. 얘가 점근선인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느냐? y는 얘와 x는 3이 한 군데서 만나려면 정의역 안에 x는 3이 포함되면 된다라고 쓰면 돼. 정의역 안에 포함되기만 하면 된다고. 정의역 안에 3이 들어가기만 해도 로그 함수 그래프가 무조건 이렇게 1대1 대응, 1대1 함수처럼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밖에 안 만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P의 범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P의 범위. 5분의 P가 점근선이었는데 얘보다는 3보다는 작아야 되지. 여기서 이제 P의 범위가 하나 나온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조건에서 P의 범위가 한 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도 P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어? 점근선을 찾아야 되는 점근선. 절대값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절대값이 없으면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세제곱 빼기 p라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럼 y는 마이너스 p가 점근선이 되죠? y는 마이너스 p가 점근선이 된다고. 그럼 p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몰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하고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양수일 때하고 음수일 때 나눠서 그려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이제 p가 마이너스 p가 양수였어. 마이너스 p가 양수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절대값을 씌워도 그래프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항상 양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선 y는 4와 두 점에서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날 수가 없어. 따라서 마이너스 p는 음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마이너스 p가 양수일 때 우리 이미 두 군데서 만날 수 없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써야 된다고요. 아, 양수다 보니까 안 되더라. 눈 뜨세요. 정신 차려. 자,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할 수 있어. 괜찮아. 좋아.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y는 4하고 절대 두 군데서 안 만나더라. 따라서 마이너스 p는 음수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p가 음수가 되면 뭐 그래프가 뭐야? 얘가 x축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이 부분에서 이제 뒤집어 올라가겠지 이렇게. p인 곳으로 이제 뒤집어 올라갈 거예요. 그럼 두 군데서 만나려면은 이제 p가 4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p는 4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여기에서 p는 4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5p의 범위가 이제 15하고 4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p의 범위, 정수 p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등차수열, 등비수열 얘기도 좀 했고, 그렇죠? 등차수열 뭐라고 했어요? A, 봐봐. 일반항 n에 대한 1차식, 그렇죠? n 앞에 공차 곱해져 있고, 그래서 1차 함수랑 똑같고, 공차는 이제 기울기 구하듯이 구하면 된다. 등차수열 자체가 그냥 점이라 생각해라. A2가 3이다, 2,3을 지난다 이런 뜻이다, 그렇죠? 등차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 앞에 공차의 반이 곱해져 있고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그렇죠? 등비수열 같은 경우도 형태가 이런 꼴이었지.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 꼴. 그래서 n제곱 아래에 있는 밑이 바로 공비가 된다는 거. 여기랑 여기가 서로 같아야 되는데 서로 다를 때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있냐 또. n제곱근 얘기도 했었죠. n제곱근. a의 n제곱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했던 거 잘 기억하고. 그 다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렇죠? 지수함수는 y축 방향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왜? 점근선 때문에. 그 다음 로그 함수는 x축 방향으로의 평행 이동이 중요하다. 왜? 점근선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키포인트들을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삼각함수를 배웠어. 응? 삼각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얘기를 했을 때, 삼각함수에서는 이거가 중요합니다.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야,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게 뭐야?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차. 공차가 n에 대한 1차식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n 앞에 공차가 곱해져 있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딱 배웠을 때, 어떤 파트를 배웠을 때,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문제에서 풀 때 나왔어. 등차 수열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를 여러 번 읽는 게 아니고 문제 읽어봤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에서 중요한 게 뭐였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해내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막히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이제 여러 번 얘기할 건데 이 약수련 논술 여러분들 답안지를 쓸 때 그냥 바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 급해가지고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먼저 봐. 조건을 찾아. 이 조건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이렇게 풀면은 답까지 나올 수 있겠군요. 가 머릿속에서 딱 잡혀. 그 다음부터 쓰기 시작하라 이거야. 근데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 결론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유부터 쓰는 거야. 이유부터.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따라서 두 개를 합치니 답이 이겁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밥 먹고 이제 2시부터는 이제 수투를 한번 해볼게요.